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맥 OS가 처음이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맥 OS를 윈도우처럼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소노마로 업데이트된 맥 OS를 사용하여 설명하지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맥 버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애플 메뉴입니다. 데스크탑 가장 상단에 위치한 메뉴바의 좌측 끝에 보시면 애플 로고가 있고 이 로고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가 애플 메뉴입니다. 윈도우의 시작 메뉴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애플 메뉴는 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 표시되며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등의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의 시스템 설정을 열거나 맥을 종료시키거나 재시동 또는 잠자기를 시키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시스템 설정은 윈도우의 제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으로 데스크탑 상단의 메뉴 바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작업 표시줄이 하단에 위치하지만 맥에서는 메뉴 바가 데스크탑 상단에 위치합니다. 좌측에는 애플 메뉴와 앱의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평상시에는 파인더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날짜와 시간, 그 다음으로 제어센터,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와이파이, 배터리 등 사용자 설정한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 제어센터는 블루투스, 사운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등 컴퓨터의 하드웨어 부분을 제어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부분을 클릭하면 알림 센터가 표시됩니다. 알림 센터는 시계, 캘린더, 날씨, 미리 알림, 메모 등 사용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사이드바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맥과 윈도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데스크탑 하단의 도구를 들 수 있습니다. 도구의 가장 좌측에는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에 해당하는 파인더가 있습니다. 도구에 위치한 모든 앱들과는 달리 가장 좌측의 파인더와 가장 우측의 휴지통은 위치를 바꾸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파인더 옆에 런치패드가 있고 이 앱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합니다. 그 옆에는 맥의 웹브라우저인 사파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컴퓨터로 아이폰에서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메시지가 있고 다음으로 맥의 메일 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앱과 사진 앱, 페이스타임, 그리고 맥의 디폴트 앱 중에서 많이 쓰이는 캘린더 앱, 연락처, 미리 알림, 메모 앱 등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벤츄라에서 업데이트된 프리폼 앱이 있는데 맥이 처음인 사용자에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례대로 애플 TV, 애플 뮤직 등이 있고 맥의 생산성 앱들인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 앱 등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키노트는 윈도우의 파워포인트, 넘버스는 엑셀, 페이지는 워드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앱들입니다. 다음으로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이름 그대로 맥용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애플 계정이 있어야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메뉴에 보았던 시스템 설정의 아이콘도 보입니다. 앱들과 구분하는 디바이더 옆에 다운로드 폴더와 휴지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맥의 대표적 기능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탐색 기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코맨드 키와 스페이스바를 같이 눌러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 메뉴바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맥 OS 전체에서 파일, 폴더, 문서,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의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파리 웹 브라우저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줍니다. 검색된 앱은 엔터를 치면 실행됩니다. 만약 검색된 내용 중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 결과를 스크롤해서 가장 아래쪽에 내려가면
파인더에서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맥과 윈도우가 비슷한 점도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데스크탑이나 앱 또는 빈 공간에 일단 우클릭해 봅니다. 윈도우에서처럼 맥에서도 앱의 서브 메뉴나 데스크탑이나 파인더의 사용에 필요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윈도우의 제어판에 해당하는 맥의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설정은 벤츄라에서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모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사이드바로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도 기본적으로 세팅들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시스템 설정 사이드바 하단에 마우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 클릭에 오른쪽 클릭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설정 상단부터 와이파이, 블루투스, 네트워크 등의 메뉴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알림 옵션에는 디폴트 앱들의 미리 알림 기능이 세팅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치되는 앱들에서 알림 기능을 세팅하면 오른쪽 섹션에 디폴트 앱들과 함께 리스트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 밑에 사운드, 집중 모드, 스크린 타임 등 마이너한 세팅들이 있고 다음 섹션에 시스템 설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능들이 들어있는 일반 아이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기능은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다면 상단 애플 ID 아래쪽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맥 OS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맥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에어드롭 옵션이 있는데 아이폰이 있다면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을 쉽게 맥으로 보낼 수 있는 공유 기능을 합니다. 다음에 로그인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윈도우 작업 관리자의 시작 프로그램 섹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켜면 운영체제와 함께 시작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윈도우 제어판에서처럼 언어 및 지역, 날짜, 시간 등이 있고 타임머신은 윈도우의 백업 및 복원 기능과 같은 기능으로 맥을 USB나 외장 드라이브에 백업하는 기능을 합니다. 화면 모드는 맥의 모습을 세팅하는 옵션입니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그리고 방의 밝기에 따라서 모드가 설정되는 자동이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은 컴퓨터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제어 센터, 시리 세팅,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옵션 등이 그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어서 맥의 시스템 설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인 데스크탑 및 독 세팅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맥의 모니터 사이즈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면 데스크탑 하단의 독을 사용할 때만 나타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 세팅에서 자동으로 독 가리기와 보기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독 쪽으로 가져갈 때만 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독에 아이콘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독의 크기를 축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크기를 확대하면 줌인 효과를 내서 아이콘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맥의 기본 웹 브라우저를 변경하는 옵션이 위젯과 윈도우 옵션 사이에 있습니다. 데스크탑 및 독 설정 아래쪽에는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 모니터 해상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현재 5개의 해상도 축소판이 보이는데 이들 중에서 선택해도 되지만 해상도 축소판 아이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우클릭하게 되면 목록 보기가 뜨고 클릭하면 좀 더 세분화된 해상도 메뉴가 나타납니다. 세분화된 해상도 리스트에 우클릭하게 되면 다시 축소판 보기나 기본 모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경 화면 옵션에서는 맥의 데스크탑 배경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노마로 맥 OS가 업데이트되면서 배경 화면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화면 보호기와 동시에 배경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모아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움직이는 배경 화면들은 디폴트로 맥 OS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운로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운받아야 하는 동영상들은 이름 옆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경 화면의 변경은 데스크탑에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한 번씩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에서 맥으로 전환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차이점 중에는 성가신 것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우스 스크롤입니다. 맥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하면 윈도우와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위쪽으로 스크롤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휠을 반대로 아래쪽으로 굴려야 합니다. 윈도우에서처럼 마우스를 스크롤하려면 시스템 설정의 마우스 옵션에서 자연스러운 스크롤에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드디어 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앱인 파인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인더는 다른 앱들과는 달리 항상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앱들을 모두 종료해도 상단의 메뉴바를 보면 항상 파인더 메뉴가 보입니다. 파인더를 처음 열었을 때 윈도우 파일 탐색기와 같이 파일과 폴더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인더의 기본 폴더가 최근 사용 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에 설치된 앱이나 폴더 파일들을 아이콘, 목록, 계층, 갤러리 보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 보기는 앱을 좀 더 확실히 구분해주고 목록 보기는 폴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좋게 해줍니다. 계층 보기는 예전의 맥의 기본 보기로 폴더의 내용들을 계층별로 확실히 구분해줍니다. 갤러리 보기는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등을 볼 때 편리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미리 보기를 실행하면 앱의 크기나 버전 등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데스크탑 폴더는 데스크탑을 보는 다른 보기 방식으로 데스크탑 상의 아이템들을 보여줍니다. 데스크탑 상에서 폴더나 파일들을 만들면 이 폴더 안에 나타납니다. 문서 폴더는 말 그대로 윈도우의 문서 폴더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대부분의 맥에서 만들어진 폴더와 파일들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 역시 윈도우에서와 같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보관합니다. 맥 컴퓨터에 연결된 드라이브들을 데스크탑 상에서 보고 싶다면 파인더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옵션들을 체크합니다. 또한 파인더를 열었을 때 기본으로 보여지는 폴더가 최근 항목 폴더가 아닌 문서나 다운로드 폴더로 바꾸기 원한다면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에서 보기 옵션에서 선택해 줍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파인더 사이드바에 위치시키고 싶다면 폴더를 드래그해서 사이드바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파인더 설정에서 사이드바 탭을 클릭하면 파인더의 사이드바에 표시될 아이템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설정의 고급 탭에서는 파일 확장자 보기 옵션과 휴지통에 있는 아이템 삭제 옵션도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인더 메뉴 바의 보기 메뉴에는 윈도우와 비슷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기 옵션을 열어보면 파일이나 폴더들의 모양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크기나 텍스트 사이즈 등을 정하고 파인더에서 표시할 항목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쓰던 키보드 단축키들과 유사한 단축키들이 맥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는 코맨드 플러스 C입니다. 붙여넣기는 코맨드 플러스 V, 전체 선택은 코맨드 플러스 A, 코맨드 플러스 W는 앱을 닫고 코맨드 플러스 N은 새로운 윈도우를 엽니다. 코맨드 플러스 T는 새 탭을 엽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컨트롤 키가 맥에서는 코맨드 키로 대체되어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의 컨트롤 키와 옵션 키는 윈도우의 컨트롤 키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므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 등의 아이템을 삭제할 때는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휴지통으로 이동을 선택하거나
코맨드 플러스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합니다. 윈도우에서처럼 휴지통에 담긴 아이템은 휴지통 비우기로 완전히 삭제하든지 아니면 아이템에 우클릭해서 되돌려 놓기를 통해서 복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에서 응용 프로그램들의 윈도우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윈도우와는 반대로 앱의 창을 닫거나 확대시키는 아이콘이 타이틀바 왼쪽에 있습니다. 창 왼쪽 상단의 빨간색, 노란색, 녹색 버튼은 윈도우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먼저 빨간색 버튼은 X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앱을 종료하지 않고 윈도우를 닫는 기능만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빨간색 X 버튼은 앱을 종료시키지만 맥에서 앱을 종료시키려면 메뉴바의 앱 메뉴로 들어가서 앱을 종료해야 합니다. 아니면 키보드 단축키로 코맨드 플러스 Q를 사용합니다. 노란색 버튼은 윈도우에서처럼 앱을 도구로 축소시킵니다. 키보드 단축키로 코맨드 플러스 M을 사용해도 됩니다. 녹색 버튼은 앱을 전체 화면으로 확대시켜 줍니다. 녹색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단순히 마우스 오버하면 앱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배치시켜주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맥의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도 잠시 보겠습니다. 사파리의 상단 주소창에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다른 브라우저들처럼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창처럼 웹 주소 대신 검색어를 입력하고 서치해도 됩니다. 타이틀바 상단 좌측에는 검색 페이지의 앞 뒤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우측에는 방문 기록이나 공유, 새로운 탭 버튼과 열려있는 탭을 썸네일로 보여주는 탭 개요 버튼이 있습니다. 사파리 설정에는 다른 브라우저들처럼 홈페이지와 기본으로 열리는 페이지에 대한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치 탭에서 기본 서치 엔진을 구글로 설정한다든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들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사파리에서는 북마크가 책갈피라고 불려집니다. 파인더 앱과 마찬가지로 사파리도 타이틀바에 우클릭하면 타이틀바를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옵션들을 드래그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맥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파일은 확장자가 DMG입니다. DMG는 애플의 디스크 이미지 파일입니다. DMG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우클릭해서 열기 하면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과 폴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창에서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폴더 아이콘에 떨구기만 하면 설치는 끝납니다. 윈도우에서처럼 번거롭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합니다.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검색해서 앱을 찾을 수 있고 엔터를 치면 실행되고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독에 위치한 런치패드 아이콘을 통해서 런치패드에서 앱을 찾아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앱이 실행되면 윈도우가 최대화 화면이 아닐 수 있는데 타이틀바를 더블 클릭해서 최대화 화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좌측 상단의 녹색 버튼을 사용하여 전체 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에 보면 실행되는 앱 아이콘이 표시되고 아래쪽에는 점이 찍혀 있는데 현재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만약 지금 실행하고 있는 앱의 아이콘이 독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콘에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메뉴에서 옵션으로 들어가 독의 유지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앱을 독에 고정하지 않으면 앱이 종료되면 독에서 사라지고 다시 실행시키려면 응용 프로그램 폴더나 런치패드로 들어가서 앱을 찾든지 아니면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해서 앱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또는 독에 앱의 아이콘을 제거하고 싶다면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독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사라집니다. 독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앱 자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기만 삭제되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에는 필요 없는 아이콘들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들은 독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아이콘들이 독에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데스크탑 창에 열려있는 윈도우들을 닫을 때는 좌측 상단의 빨간색 아이콘을 사용하고, 완전히 종료시키려면 데스크탑 상단 메뉴바에서 앱 이름을 클릭해서 드롭다운 메뉴 하단에 종료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또는 키보드 단축키 코맨드 플러스 Q를 사용하여 종료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나면 데스크탑에서 드라이브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 설치 디스크이므로 아이콘에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추출을 선택합니다. 꼭 설치 디스크뿐만 아니라 USB 같은 플래시 드라이브나 외장 드라이브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이젝트합니다. 이상으로 맥OS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맥OS도 윈도우와 모습은 조금 달라 보여도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좀 더 빨리 맥OS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싶다면 맥앤팁 채널에서 많은 맥OS에 대한 사용법과 팁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